우리나라에서 저 행사가요 처음으로 열렸던 국제 패션쇼. 패션쇼 아니고. 근데 지금 봐도 저 의상이 굉장히 세련되긴 했네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입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 어떤 패션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았거든요. 소련에 상륙한 미니스커트 기사를 보면은요, 모스크바에도 짧은 스커트 붐이 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소련은 겨울에 까딱하다가는 금방 동상 걸릴 수 있는 나라라고 하던데 무릅쓰고 저렇게 또 옷을 입었나 보네요. 그게 이제 한겨울에도. 패션을 지키려면 추위나 더위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빨간 구두 아가씨가 당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슬슬 우리나라에 파격적인 스타일이 등장하던 때인데요. 그래서 당시 그 어떤 패션에 대한 그런 새로운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 끝나고 막 미군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서구 문화도 유입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가 막 들어오고 뭐 서구 음악도 들어오고 그 당시 우리나라 분들이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나, 뭐 옷은 어떻게 입나 이런 거 관심 되게 많았거든요.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6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막 고도 성장이 시작되거든요. 1년에 막 9% 성장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패션도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게 되고, 앙드레 김 씨가 또 최초의 남성 디자이너로 그 당 62년인가 3년인가에 패션쇼하고 그렇게 됐던 건데, 선생님도 당시에 패션 같은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셨어요? 많이 썼죠. 오늘 패션도요. 이 색을요 다른 가수들 이거 소화 못합니다. 오늘도 예사롭지 않은. 남일의 선생님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 또 깜짝 놀란 게 저기 행커치과 이 넥타이 색깔과 이 구두와 이 모든 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멋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 오늘 입으신 이 스타일이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옷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눈에 안 띄는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튀는 옷을 골라가지고 입고 나온 겁니다. 오늘 튀는 거죠? 덜 튀는 덜 튀는 왕후의 색깔이죠. 보라색. 네.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 어떤 패션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았거든요. 당시 자료를 살펴보시죠. 파리장르 스타일, 그러니까 파리지앵이라고 하잖아요. 경향신문 1962년 3월 28일에 수록된 기사인데요. 푼돈이라도 아끼는 젊은 파리지앵들은 모두 그들 특유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 계절에 알맞은 대담하고 용감한 액세서리를 사용하고 있다. 빨간 슈즈에 까만과 빨강을 배합한 목 긴 양말과 베이지 빛깔의 가는 가죽띠를 X자로 매는 구두. 복장 문맹인 저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걸 왜 우리가 기사를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서양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우리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련에 상륙한 미니스커트 기사를 보면은요, 1966년 10월 3일자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3명의 소련 패션 모델이 겨울에 밤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 모스크바에도 짧은 스커트 붐이 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소련은 겨울에 까딱하다가는 금방 동상 걸릴 수 있는 나라라고 하던데 무릅쓰고 저렇게 또 옷을 입었나 보네요. 그게 이제 패션을 지키려면 추위나 더위는 상관이 없는 거죠. 미니스커트로 입장. 1966년 9월 17일자 기사인데요. 파워지양 이색 결혼식. 최근 영화 영마차에 출연한 금년 23세 여성 배우 스테파니 파워지 양은 최근 헐리우드에서 6살 연상의 게리 로크우드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이 거행된 교회에 레이스가 달린 미니스커트로 신부단장을 하고 나타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저는 저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기사로 나왔다는 게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당시에 해외 트렌드 패션에 굉장히 민감했다. 다 기사거리였다, 그게. 그런데 이렇게 외국의 패션을 중계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패션쇼가 열렸잖아요. 앙드레 김 패션쇼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함께 보시죠. 처음으로 국제 패션쇼가 서울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행사가요 처음으로 열렸던 국제 패션쇼. 네. 패션쇼 아니고? 최초의 국제 패션쇼. 네. 저희가 뭐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의 각국의 디자이너 옷이 뭐 67점이 출품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배우들이 저 옷들을 입고 저렇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서울 미우만 백화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기성복 패션쇼가 열려 서울 미우만 백화점에서 우리나라 최초 여자 기성복 패션쇼가 열렸었대요. 미우만 백화점이 잠깐 있었다가 없어진 백화점이에요. 시간과 품삯이 많이 든 맞춤 옷에 비해서 그래서 인기 배우 최지희 양과 모델들이 네. 참가를 했었고요. 저 패션쇼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어떤 값싸고 뭔가 꼼꼼한 기성복을 저렇게 패션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보였었던 것 같아요. 64년에 앙드레 김씨가 했던 자선 패션쇼. 그게 이제 영상이 남아있는 건데, 요 64년에 앙드레 김씨가 신성일 엄영란 씨 결혼식에 의상을 딱 제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적으로 크게 유명해진 그런 계기가 됐었죠. 저 앙드레 김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앙드레 김 저 가게에 가면 네. 굉장히 비싼 옷을 네. 사요. 그때 엄영란 씨가 앙드레 김 의상실에서 옷을 맞춰 입었었죠. 근데 지금 봐도 저 의상이 굉장히 세련되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입기는 조금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막 칼라의 시대가 펼쳐지는 와중에 그걸 대표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빨간 구두 아가씨가 되는 거죠. 저게 1960년대 초반, 뭐 중반 이때 어떻게 보면 전쟁 끝나고 나서 한참 산업화 근대화 그리고 복구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바빴을 때인데 네. 그런데도 어떤 패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중에도 부산에서 미인대회를 했었던 나라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한 상태였고. 그렇죠. 열심히 막 일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일각에서는 또 패션 찾고 이러니까 아니 손은 누가 키우나 하면서 그런 패션 찾는 거를 조금 곱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복 입는 그 친구들도 네. 치마 길이를 막 1, 2cm 때문에 뭐 울고불고 네. 막 며칠 절약해서 원피스 한 벌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먹고 살기 팍팍할 때 네. 오히려 더 그런 패션에 또 매혹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하여튼 먹고 살기 팍팍하거나 안 팍팍하거나 언제나 패션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서구화가 된 그런 그렇죠.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서구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패션만 서구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요계에도 서구 문화가 되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트로트 장르가 강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절 연가에서도 다른 적이 있었던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 네. 뭐 이혜연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가 인기를 얻었다면 1950년대 후반부터는 그 시기 영미권 대중음악 양식에 따르는 새로운 가요 장르들이 등장을 합니다. 60년대 초반에 네. 미팔군 쇼 네, 그렇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군인들이 본국으로 다 들어가고 이러니까 말이죠. 네. 그 쇼가 네. 상당히 이 침체대가 있어. 네. 그게 이제 우리 가요계로 출연하던 가수들이 네. 우리 가요계로 많이 네. 진출을 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최희준 씨라든지 네. 현미 씨, 네, 그렇죠. 또 한명숙.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가요계로 쏟아져 돌아가지고 네. 히트를 어. 했죠. 네. 당시 196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멜로디와 도시적 감성을 담은 팝 계열의 노래가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최희준의 내 사랑 주리안.
내 사랑지리 않은 마음 싣고 여자 그리고 나만을 사랑해. 그리고 오늘 주제곡인 빨간 구두 아가씨. 이 노래가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특히 빨간 구두 아가씨는 스윙풍의 굉장히 유쾌한 리듬과 멜로디로 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이 당시에 그 시기에 또 인기 가요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아, 최준 씨 노래도 내 사랑 주리안도 있지만 네.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뭐 이런 노래도 그때 네, 우리 애는 그때가 올드미스. 되고 또 현미 씨 노래 네. 밤안개가. 밤안개가 이제 그때 나오고 네. 그런 흐름 속에서 빨간 구두 아가씨를 딱 부르셔서 데이트를 치신 거잖아요. 네. 그 노래 부를 당시, 처음에 이제 또 녹음하실 당시에는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아, 이 노래는 여지껏 우리가 받아가지고 네. 불렀던 노래보다도 한 두 발자국 정도 앞서가 있는 노래구나. 네. 아주 경쾌하면서 참 좋다. 이런. 작곡자. 근데 네, 악단장. 악단장이 네. 원래는 트럼펫 그쵸. 트럼펫. 리스트거든요. 네, 트럼펫. 네. 예. 남이래 좀 봐. 이래. 그 따라가니까 코너에 거기 피아노가 하나 있더라고. 네. 피아노 앞에 앉더니 그분이 트럼펫 리스트지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겨우 반주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솔솔솔 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음역이 내하고 틀리니까 예, 저음이 휘파람으로 네. 어, 오. 여러 번 가르쳤더라고. 네. 그래서 야, 그 당시는 하더라도 작곡가 치고는 되게 네. 노래를 못 하시네. 네. 이렇게 생각. 네. 내가 혼자 해볼까요? 이러니까 바로. 네. 한번 해보라고. 네. 솔솔솔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하니까 쳐다보더라고. 나를 쳐다보더니 꽝꽝꽝꽝 신나서. 이거야 치면서 말이야 바로 이거야 이래. 그러니까 예, 딱 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내 노래를 듣고 내 목소리에 그 담겨 있는 빨간 구두 아가씨 목소리를 듣고 전혀 다른 색깔의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그림, 네. 음악적인 그림이 아니고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니까 말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표현을 한 게 자기도 작곡을 하고 난 뒤에 이 노래 임자만 가수만 제대로 만나면 말이야 크게 히트할 건데 하고 늘 아쉬워가지고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부르게 된 거지.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또 들으면서 어렸을 때 저 굉장히 많이 따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되게 독특했어요. 이 노래 자체가. 그리고 선생님 그 창법이 또 아까 저음으로 중저음으로 쫙 깔리면서 멋있게 이 노래랑 또 어우러지거든요. 이 노래를 아마 네. 고음 가수가 부르는 것도 히트가 안 됐을지도 모르지 사실은. 네. 솔솔솔 오솔 이렇게 고음 가수 부르면 말이지 목소리도 지었고 말이지. 제가 이제 전속대가 있는 레코드 회사에 네. 킹스타 레코드. 네, 킹스타. 네, 그 레코드 회사에 발매를 하니까 바로 히트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 따로 있습니다. 노래는. 선생님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김인배 선생님이 뭐 노래를 주셔서 노래를 녹음하실 때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처음에 제가 데뷔를 하니까 뒤에서 악단이 바로 연주를 해요. 바로 연주를 하고 거기서 바로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미리 해가지고 네.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시대가 도래하더라니까. 반주는 따로 녹음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주 들리는 걸 들으면서 선생님은 목소리를 녹음하고. 악단이 뒤에 바로 연주를 하는 것도 한 3분만 들리면 말이지. 막 하면서 말이지. 막 희귀를 막 낸다고. 여기 연습장소 연습하는 데인 줄 알아. 민망하시. 그러니까 더 경직되니까 못하죠. 더 경직돼가지고 더 노래를 안 나오지. 마이크에 대고 이제 녹음을 하고. 아주 편안하. 10번 해도 뭐 그렇죠. 야단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노래가 잘 나오지. 그렇죠. 오히려. 네. 근데 선생님 원래 가수가 꿈이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릴 때 늘 이제 배를 째는 신용을 하더래.
어머님,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 야, 저 크면 의사가 네.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의사를 꿈꾸다가 어떻게 가수가 되실 꿈으로 바꾸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콩쿠르 대회에 나갔어요.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네. 드디어 네 노래 잘하는 거 자랑합나 하루 나갈 때가 됐다. 그네 못 이겨가지고 나갔지. 이제. 나갔는데 내가 노래 부르고 난 뒤에 아무리 들어보니까 남의 노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어린 마음에. 선생님 듣기에도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네. 근데 이제 3등상에도 안 부르고 안 부르고 2등도 안 부르고 안 불러. 1등도 안 부르고 상심해가 이랬는데 특등 정태호 내 본명이 정태호거든. 네. 남미래는 예매이고 네. 정태호 특등 와. 특등이 이제 대상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하는 바람에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에 공부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책가방 던지고 악정 공부하러 다니는 거죠. 음악 공부. 음악 공부하러 가셨구나. 그렇게 이제 특등의 주인공이 되시고 네. 음악 공부를 하시다가 네. 가요계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우리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네. 계명대학에 초대받아가지고 교수로 이제 음대 교수로 초대받아갔는데 거기에 나를 데려온다. 그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전부 거짓말 학교 간다고 말이지 거짓말 시켜가지고 등록금 받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몰래 말이지. 가지고 대명대 가신다고 거짓말하시고 다 거짓말. 그 돈 모아서. 네. 몰래 이제 12시에 그 열차를 타고 서울 올라오고. 야반 도주하신 거예요? 아, 그러네. 야반. 아니 근데 대구에서 그 오리엔트 레코드사 이병주 대표 선생님이 예. 그 다음 내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몇 개월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병주 선생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네. 레코드 취입을 하신다고. 그때 내가 이제 끼어가지고 취입을 한 곡을 한 거라. 했는데 히트가 안 돼서 그 그게 노래가. 1959년이었던 거죠. 그렇지요. 예, 1959년. 히트가 안 돼가지고 상심하고 있는데 네. 선배 가수가 나호란 선생님께서 보자 그런다. 그 갔습니다. 네. 가가지고 처음 받아 부르는 노래가 비 내리는 부두. 나호랑 선생님 곡을 데뷔곡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기적도 울어주던 그날 그 밤 이별이 영원히 맺지 못할 마지막 밤이 드냐 이별의 이 부두에 실비만 내린다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게 막 그렇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년대에 이제 탑스타로 울뚝 사시는 거죠. 굉장했습니다. 이렇게 60년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의 특성이 또 시대 얘기를 해야 되니까 60년대 또 그 분위기를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50년대 절대적 빈곤 내서 60년대는 뭔가 좀 이제 경제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데 그 꿈틀꿈틀이 전국에서 골고루 다 똑같이 이렇게 일어선 것이 아니라 도시 위주로, 그렇지. 산업단지 위주로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농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60년대 초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고도 성장이 시작되고 경공업 위주로 그렇게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위주, 산업단지 위주다 보니까 농촌에서 다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막 이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도시는 점점 비대해지고 조금씩 잘 살게 되고 농촌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했던 출발점이 60년대였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이 시기 한번 보실까요? 네. 한여름에 무덥고 찌는 듯한 더위. 젊음과 직결되는 태양의 계절을 맞아 바닷가, 강가 수영장에는 힘차게 뛰노는 젊음의 인파로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놀이 모습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물놀이는 참
흥겹습니다. 되게. 저게 69년인데 네, 저 때만 해도 벌써 이제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도시 사람들은 저렇게 바캉스를 즐기는 그렇죠. 그런 생활을 시작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농촌에서 당시에 1961년에 그림극을 상연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저렇게 그림극을 상연, 네, 그림극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시골에서 그랬겠지. 서울에는 저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극을 했었던 이유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했다고 하네요. 더 잘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찾아온 광명 등을 상연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6월, 네, 63년. 예, 63년에 권농일 뭐 행사의 모습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모내기가 한창이네요. 우리나라 예. 중부지방에서는 저 때는 우리가 하도 배고프던 시절이라서 네. 식량을 증산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농촌에서는 그거 하나가 제일 많이 중요했었죠. 사용되게 네. 되었습니다. 조금 뭔가 좀 기계화되고 네. 조금 더 뭔가 좀 산업화된 뭔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발전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뭐 전기는 안 들어갔어도 그렇죠. 저런 모터 내연기관 저런 트랙터 네. 같은 뭐라고 저런 거, 하여튼 경운기 같은 거 네, 예. 그런 거 들어간 거죠. 네. 여름방학을 맞은 전국의 학생들은 농어촌 봉사활동에 앞장섬으로써 새로운 젊은이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농활이라고 해서 네. 그 농촌에 봉사활동 갔었잖아요. 네. 대학생 때. 그게 1960년대에도 저렇게 있었네요. 네, 영세대학교 학생들이 봉사대를 만들어서 200여 명이 농촌에 가서 뭐 일선도 도와드리고 네. 이발도 해드리고 문패 없는 집에 문패 달아드리고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네. 지방의 사정에 따라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봉사를 했다는 것은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을 도와드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도시가 조금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시혜적인 움직임이 네.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시와 농촌이 간극이 있었던 네네. 1960년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말은 제주로, 뭐 예. 사람은 한양으로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이 예. 아마도 서울에 가면은 그래도 교육이라던가 문화시설이 예. 농촌보다는 더 발달했으니까 예.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예. 했던 게 아닌가. 무엇보다도 서울로 가야 먹고 살 길이 있다. 그렇죠. 서울로 가야 돈을 번다. 네. 그 이제 움직임이 그러한 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가 서울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대머리 총각 편에서 네, 예, 그 예. 시대의 어떤 도시 인구 밀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195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서울 시민이 150만 명 정도였다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1960년대 후반 정도가 되니까 400만 돌파. 그렇죠. 1년에 한 20만, 30만씩 인구가 늘었던 거예요. 계속 청년들이 그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그렇게 향하는 흐름이 60년대 내내 이어졌던 겁니다. 어느 때야 뭐 안 그랬겠냐만 또 1960년대 이 시기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도시 생활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도시 특히 서울에만 오면 패션, 그죠? 패션이든, 패션. 네, 팝 계열의 유행가든 모두 만나볼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무렵에 빨간 구두 아가씨 외에도 도시 생활을 동경하는 곡들이 다수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진 저녁 붉은 차에 윙크하던 청년 실사 그 언젠가 주신 편지 나도 몰래 찢었어요. 그런데요 왜 그런지 이 가슴은 두근거려 놀리지를 말으세요. 사랑이 무언가요? 나는요 명랑한 서울의 순차차장. 나는 못생겼지만 서울 플레이보이 머리를 깎지 않고 수염마저 길렀지만 대포라도 좋아 맥주 맛도 오케이
제1이다 서울의 보이 서울의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 서울의 아가씨는 맘 좋고 슬기로워 서울의 아가씨는 명랑한 아가씨 남산에 꽃이 피면 라라라라라라 발걸음 가볍게 라라라라라라 그대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요 서울의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 서울의 아가씨는 맘 좋고 슬기로워 서울의 아가씨는 명랑한 아가씨 남산에 꽃이 피면 라라라라라라 육군 사관생도로 출연한 그 영화가 하나 있어. 남성 금지구역. 남성 금지구역. 남성 금지구역을 네, 맞아요. 얘네들이 노래 불렀어요. 불렀다고. 네, 맞아요. 이 아가씨들이 불렀다고. 우리 후배들이. 그래서 내가 이 시대 보면 그 생각이 자꾸 난다. 선생님 그 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당시. 예. 기억에 남는 팬이 있으세요? 82년도 네. 10월 달에 브라질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 공연을 하러 갔어요. 네. 가는데 이정표를 노래를 부르는데 네. 앞에 앉아있던 어떤 50대 중후반쯤 되는 분이 딱 올라오더니 내 손을 탁 잡더니 말이지. 내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자네 부르는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내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 갔다 온 기분이라고 막 우는데 말이지. 교포분이 이민 가신 분인 거죠. 나도 같이 울면서 말 2절을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가수가 되기를 잘했구나. 내 노래를 듣고 이렇게 감동을 하는 분도 다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가수를 참 잘했구나. 특히 선생님 목소리가 이렇게 푸근한 중저음이어서 맞아요. 그게 또 많은 국민들한테 굉장한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특이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인기를 그렇게 얻은 것 같아요. 네. 히트곡도 많이 내고. 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제 같은 그런 저음 가수가 없었습니다. 매혹적인 저음 가수, 남이래 씨를 소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데뷔할 때부터. 저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지, 시작이 된 거죠. 처음의 시작 됐는데요. 남일의 선생님은 빨간구두 아가씨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비 내리는 부두,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축배의 노래 좋아요. 한 송이 순정의 꽃 네에게 바치리까 마음의 창문을 내 앞에 열어주오 술잔을 높이 들어 청춘을 노래하며 이 밤은 즐거우리 인생은 즐거우리. 아주 멋진 노래. 너무 멋진 노래예요. 전 너무 사랑하는 노래고요. 이정표, 그다음에 첫사랑 마도로스도 굉장히 인기 있어요. 첫사랑 마도로스, 심야의 종소리, 그대만의 브루스, 네. 이별의 15m, 종로 브루스, 히트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히트곡을 막 이렇게 막 세야 되는 정도로. 네. 그래서 이후로도 꾸준히 매년 노래를 발표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최근에 또 신곡 나왔잖아요. 저희 신곡 한번 소개해 주시고 약간 이렇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 항상 걸어온 이 길에 서서 당신을 생각하면 뜨겁게 흐르는
이 눈물은 한 남자의 사랑이야. 후반부에 네. 한 남자의 사랑을 노래하는 네, 곡이네요. 너무 좋은데요, 노래 좋아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활동하시기 위해서 뭐 요즘도 막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시면서 체력 관리 하신다고 하던데요. 그건 기본이죠. 기본, 10,000보는 기본이다. 마음 걸으시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항상 저 욕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네. 이래야지 사람은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빨간 구두 아가씨도 좋지만은 네. 멋진 노래 하나 이 세상에 알려가지고 네. 성인 가요계가 그 발전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가요계의 대부 남일의 선생님과 빨간구두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하재근 평론가님, 빨간구두 아가씨가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사랑받는 이유는 이제 노래가 좋으니까. 그렇죠. 계속 아니,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자국 앞서가는 스윙 리듬. 이거는 거의 유행을 타지 않는 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리듬이고 가사도 이게 뭐 옛날 가사라고 뭐 옛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세련된 가사. 지금도 불려지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재미있는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저 앞에 가는 빨간 구두 아가씨 뒤 안 돌아보나 말을 걸고 싶은데 말을 못 걸겠는데 막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고 네.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는 이게 또 우리나라가 도시화되고 네. 이러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 도시적인 젊은이들의 풍속도를 그대로 반영한 측면도 있고 다양한 이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 노래가 히트곡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끝없이 현역으로 활동하신다는 게 그게 저는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지금처럼 멋지게 뚝심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 연가. 다음 이 시간에도요. 똑똑똑 구두 소리 내며 신나고 경쾌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 소리 어딜 가시나 지금쯤 사랑을 알만도 한데 종소리만 하나 둘 세며 가는지 빨간 구두 아가씨 멀어져 가네